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안채로 들어가려면 또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아니, 여기는 중문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인은 더 큰 사랑을 주고 또 옛날에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있었잖아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가 중분들의 이제 사랑터라고 해서 그 아랫사람들이 집에서 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 집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요 마을 근처나 좀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이 집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고 되어 있는 저 연장사랑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사랑터예요. 그런데 이 사랑터가 쭉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가장 시원하고 또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이 있으니까 경험이 잘 풀어져 있고 꽃하고 나무들이 예쁘게 가까워져 있으니까 이 강아지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풀림도 되겠지만 가족들이 여름에 있는 즐겨 이 연못은 이렇게 연꽃이 피고 겨울에는 또 얼잖아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내사들이고 이러는 거 대단히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좋은 기운이 이쪽 언덕으로 이제 옛날 중고등학교에 산소가 있어요. 산교하고 이 집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덕으로 그 기운이 어머니 방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지기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이 보면은 어머니 방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산에서 이렇게 기운이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서 우리가 민속주무관이 왼쪽 편하다 할 때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런 군집을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여기 모순박이네요. 우리 봐 북한에서 모순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무지라는 것은 방을 배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엌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방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궁이만 설치해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 그런.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이 조금 행복한 거지. 아버지도 습관이. 옛날에는 진짜 임금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큰 집, 그러니까 투자로 잘 사는 집으로 와가지고 살아야지만 밥이라도 얻어 먹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하나 임금
네. 임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이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 아가씨였을 때 세대도 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현대식화된 그 목욕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큰 솥을 걸어놓고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씻으셨대요. 여기에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문은 중문이라고 그래요. 중문. 중문은 중간에 있다고 하는 문이겠죠. 그래서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이고 여기는 부인이 살고 딸들도 살고 아들도 살니까 여기 안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알죠? 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웬만한 그 아주 가까운 친척 아니면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랑채니까 남성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채로 들어가지 못하게 경계를 해놓는 거예요. 네. 여기 가면 여자들만 사는데요? 여기는 그렇죠. 이제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죠. 딸도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살고 그러면 이제 아들 딸을 낳으니까 아들 딸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왜 저기 딴 남성들을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제 가까운 친척은 믿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 좀 먼 친척 같은 경우도 이제 안으로 이제 안 모신대요. 뭐예요? 이거 밖에서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엔 씻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싹 들이다보니까 보이던데. 그럼 이제 누가 지키고 아니 왜 있겠어요. 옛날에 그 북한에 춘향전 있잖아요. 네. 그 영화라는 게 있어요. 수술에. 근데 그 춘향전 장면에 그 모습이 이제 춘향이하고 몽둥이하고 막 사랑하고 막 할 때 그 사랑방도 이렇게 이렇게 막 막 문구장 이렇게 안 장난을 가면은 요 마당에서 치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몸체 하룻밤 첫날밤을 재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장을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같아요. 왜 높을까요? 넘어서지 말라고 막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위상이 높다, 있는 있다. 사람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여기는 흙하고 나무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흙은 비가 오면은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단이 높아야지 이제 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기 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높은 곳은 주인이 살아요. 여기 낮은 여기보다는 곳은 또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하는 아녀자가 사는 거예요. 이 집에 심부름도 해주고 일도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높고 낮은 층하가 좀 있어요. 사람 간에. 옛날이니까. 지금도 좀 있죠. 그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층하가 조금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올라와서 여기 좀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 한번 왕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내가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볼게. 여기 앉아도 되나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회원들이거든요. 여기 마루에서 그러죠. 빨리 앉아봐.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마루에서 네, 이렇게 그렇죠. 내려가고 잘못 앉았나? 잘못해서. 그래서 높은 벌림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살짝 이렇게 보는 거.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높고 낮은 거. 낮음도 있고 또 숲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 이제 그러니까 주인께서 여름에 문을 활짝 에어컨도 없으니까 문을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말씀을 자동차도 20년대에 있었고 30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일찌감치 개화하신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말고도 이제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어르신이 어머니께서 누워 있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어머니 누운 모습을 보면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깊은 곳을 지나가도 저기에 누워 있을 때 안 보여요. 이게 눈높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곳은 이제 그 안채라고 했잖아요. 안채는 안방이 있고 부엌, 이제 살림하는 부엌이 있고요. 안방이 있고 뒷방이 있고 대청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이쪽에 그 날개체에는 아버지 방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 중기까지는 거기 남자가 장가를 갔대요. 남자가 장가 가서 장가 가면은 이제 처갓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본가로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유교가 이제 그 성행을 하면서 이제 남자들의 위상이 더 올라간 거잖아요. 옛날에 다 똑같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제 남전역이라고 해서 남자가 조금 높았죠. 지금은 바뀌기. 네,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아직 안 지금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입김이 더 세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등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조선 중기까지만 해더라도 남녀 구분 없이 재산 상속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위치가 강해지고 자기의 그가 강해지니까 자기 형승한테 이제 아버지 육종관 어르신이 이 집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 집은 어디가 고향이냐면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라는 곳이 고향이에요. 청성면 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 유경수 여사님 아버지 육종관 어르신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병이 약해가지고 고향에만 있었고 형들은 나가서 이제 과거도 보고 하면서 이제 출세길에 나가셔서 뭐 참의벼슬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고 나중에 갑신정변 아시죠? 김옥균 선생님 갑신정 우정국 사건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그 큰 형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또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정지용 선생님 아시죠? 시인? 이따가 가실 건가요? 봤어요. 오셨어요? 그 시인도 그 죽향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유경수 여사님하고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다니시지는 못했어요. 나이 연배가 한참 차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옥천에는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 정지용 선생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중학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요. 서울로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도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서울에도 집이 있었어요. 채부동이라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배화여고를 다니게 돼요. 채부동 집에서 배화여고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대요. 항상 걸어서 다녔고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방학 되면 꼭 빨리빨리 내려와서 어머니 품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계셨었는데 대화여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딸이라고 많이 안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객지에다 놓으면서는 좀 보기가 안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가 좀 강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사람들이면 조아리고 당신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사위될 사람이 박정희는 꼿꼿하게 이제 자기가 말대답으로 이제 들릴 수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하고 군인이었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전쟁 중에 군인한테 시집을 간다 하면 주겠어요, 그죠? 안 지. 그럼 한번 들어 올려요. 그래서 여기다 걸쇠 걸어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더우면은 저 안에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저 뒷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잘 통해요. 왜 잘 통하냐면 여기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차은 공기를 또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루로 되어 있는데 요 마루가 우물마루라고 하는데 이 우물마루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 우물마루라고 해요. 요거는 끼우는 거예요.
통풍식. 네, 동기틀, 뭐 장기틀, 동기틀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가 제일 크잖아요. 요거는 이제 마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에 있는데 이제 밑에는 폼이 되어 있고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형태예요. 어디를 가서 이것을 옮겨가서 지어도 이런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 세상이 바뀌면서 전입식 건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일찌감치. 분지가 있네. 네, 일찌감치. 그리고 요 집을 지으면은 언제 우리 집을 지었다 하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상냥문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가운데 돌이 종돌이라고 해요. 종돌이 밑에다가 언제 지었다는 상냥문을 쓰고 용하고 호랑이를 아니다 거북이하고 용하고를 이렇게 반대로. 여기서 왜 안 변하려고 하냐면 네. 하도 북한에서 건자에 못 앉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건자에 네, 좀 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따가 또 많이 앉아가세요. 네. 우리가 그 독재 정권에서는 못 앉아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갈망이 저기 앉아.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암실이에요. 암실은 뭐예요?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요게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말하는 무비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옛날에는 누에고치 같은 걸 많이 키웠잖아요. 네, 그런 걸 키우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은 깜짝깜짝 놀래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6.25 전쟁이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부스란히 그냥 있었을까요? 불에 탔을까요? 불에 다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집은 남아있어요. 그럼 남아있으면 왜 남아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북한군들이 여기 와서 숙소.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진두지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대요. 전략 사령부가 아무래도 여기가 다 여기 집이 있으니까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아버지가 자동차가 몇 대가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 자동차가 있으면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도 많이 저장해놓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유경수 여사님이 언니 오빠는 결혼해서 없었었고 유경수 여사님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마땅히 믿을 만한 사람이 유경수 여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이 먼저 보내가지고 이제 살 곳을 마련해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여기 있는 재산을 딸이 또 시집갈 무렵이 됐잖아요. 26이면 늦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려고 뭐 곡식도 굉장히 많이 장만해놔가지고 있었는데 뭐 기름도 뭐 땅에 파가지고 막 감춰놓고 이런 거 하느라고 이제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싹 없어진 거죠. 북한에 잘해보니까 북한군이 들어올 때 네. 졸간하고 네. 그 다음에 양반들 집하고는 절대 그렇지. 폭격을 안 했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네. 폭격을 안 하고 그걸 먹었는데 그때 그 중앙당 그 자리를 보니까 북한에서 그 자리를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니까 봤거든요. 공무원 하셨어요? 네, 제일 잘 먹었대요 여기서. 여기 이 집에서? 네. 하여간 뭐 많이 없어지고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졌대요. 이 집은 이제 전기도 그러니까 전기도 그 당시에 30년에 들어왔으니까 50년이니까 뭐 전기도 그러니까 들어와서. 수님 있는 데하고 이렇게 양반 집이 뭐. 아도 모르겠지 언니. 아니 방안을 봤는데 저기다가 그러고 위에 칸을 좀 여는 거잖아. 근데 일산 하불나무니까 뭐 시골에 승용차 뭐 여러 그래서 대 거기다 써다 있는 거지. 옛날에 함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함석으로 복원을 한 거고요. 여기 앞으로 가는 길이 옛날에는 도원으로 가는 국도였었어요. 근데 그 금강에는 대청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청댐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소몰이 되잖아요. 물수위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7번 국도가 생긴 거고 지금 이 길로 가면은 향수 호수길이라 해가지고 옥천에 와서 이제 둘레길 둘러볼 수 있는 향수 호수길이 생긴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 많아요. 형님들 여기 와봐. 근데 올라가. 역사를 보면서 춘향전의 생각 잠깐 해봐. 우물.
물이 여기까지 똥이 쫄았다잉. 여기까지 때문에 쫄았어. 지금 지나도 우리 넘어갈 생각은 아니 한번 와봐. 이거 봐봐. 이거 우물 있잖아. 이 우물. 근데 이거는 복원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있었는데? 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복원해. 이 위에 거를 새로 했겠지 이거를. 이것만 제일 같이. 그러니까 저리 자 이수 씨, 다 한번 들여다봐. 내 사진 하나 찍어줄게. 이게 멋있다 진짜. 가방 떨어지겠다. 그래 잘한다 니. 그 사이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박정희는 가를 한 18번, 19번 갔었는데 다 해결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뭐요? 박정희 대 유경수하고 그날 가서 첫 번에서 합격을 맞았는지. 그게 계속 근데 박정희 기념관에 가면 구미에서 한번 갈 거예요. 거기가 마음 구미에 있어요? 네, 마음 편안해져. 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이제 연자 방아라고 그래요. 소나 말이 끌어서 이제 가정집에는 드물어요. 이게 들어오는 게. 근데 이 집은 가족들이 많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했나 봐요. 요건 진짜로 있었던 거고요. 저런 축대 저 옆에 있는 담장 그런 거는 다 옛날 썼을 때 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사용했던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이 오래 썼나 이만큼 있어요. 원래 팔뚝심은 맛있겠다. 다시 쳐가지고. 가을할 때 와. 아니 찹쌀 삶아가지고 집에서. 비주 잘 아시죠? 여기는 이제 곡식 창고예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거 검사는 그럼 이걸 이렇게 빼서 또 열고 빼서 여기까지 해서 열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아니라 하나씩. 네. 하나씩 곡식이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곡식이 이제 없었다. 먹어가지고 없으면은 문을 자꾸 열어야지 풀 수 있잖아요. 하나씩 제끼고 더둑할 수는 없네요. 더둑지는 못하고. 여기는 못하지. 소리가 나니까 또 사람 많잖아. 문 여는 소리에 다 놀라. 그리고 이제 이게 저기 이렇게 공중으로 떠 있어서 쥐 같은 것도 안 들어간대요. 네. 이거 하나 좀 찍어주세요. 강사님. 한번 다시 한번 강사님하고 설명 듣는 거 하나 찍어주세요. 뭐 이거 이거 더 되게 연애사가 있어. 뱀딸기. 국민을 위한 아 저기 뱀 먹는 딸기야? 저거 먹으면 좋아. 야, 자는 눈이 진짜 같다. 기다리고 말씀 드렸잖아.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 반대를 했는데 여기서 만난 게 아니라 그 부산 영도에서. 자연인가? 그래서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안 가신 거지. 근데 유경수 여사분이 그 자료를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자기 집에 대한 아픔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거의 말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 다 숨기고 이제 뭐 내조를 그렇게 잘하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말을 안 하셨겠죠. 그러고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반대를 하는. 한테도 일자리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집에서 뭐 양도놀이라든가 뭐 소식이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여성들한테도 이렇게 직장을 줄 수 있는 사회생활을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유경수 여사님은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얼굴은 모르고 이제 이름만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유경수가 남자고 유경수가 여자잖아요. 이건 진짜 거기 결혼식에 있었던 얘기랍니다. 대학교 교수 이름이 네. 환경적인 면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로 보나 피로 보나 솔직히 내 딸보다 이제 약혼 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아버님은 끝까지 참석을 안 하신 것뿐이 아니라 1950년에 여사님이 결혼하고 15년도 65년 됐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세월 동안 이 어머님 입지 못 들어오셨어요. 세면하고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여기 채로 가겠습니다. 동영상 찍으세요? 네.
그리고 안채 같은 경우는 디귿자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미음자형이에요. 네, 미음자형. 근데 미음자형이 이제 가장 넓게 사용하고 가장 안 오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닷가라든가 뭐 이렇게 중부지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기역자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튀어 있다. 큰 미음자.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마당이 있거든요. 그 마당이 있는데 아까 안채 같은 경우는 이 집의 중심이니까 다른 그 외간 남자가 못 들어와가지고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만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 창문으로 이제 바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다 음식을 했잖아요. 대청이 있고 건너방이 있어요. 근데 아까 안채에서는 안방에서 저쪽에 골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문인데 여기가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대문이 아니고요. 대문이 문을 다 하나 통과를 해야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접대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다른 데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문이 조금 이렇게 질문 같은 것이 아마 새로운 질문이 많을 거예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선 참 감동적인 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 그분이 서신이 그 장인하고 장모라고 해서 자기 소설을 다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부산에서 아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좀 연구 차원에서 좀 듣고 싶었던 게는 그 대통령이 그 생각, 마음, 그러니까 당돌하게 할 건 말해요. 네. 당시 이제 진취적으로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사진에 가서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아니에요. 사진 제대로 알으셔야 돼. 또 선생님처럼 여기 와서 선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산 피난을 갔어요. 6.25 전쟁으로 부산을 피난을 가가지고 부산에서 살다가 이종 오빠가 그 아까 연못 있는데 소령을 소개를 해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아버지는 다른 차를 타고 오고 가족들하고 어머니는 이제 여사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대구로 가요. 대구를 가가지고 사마식당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약혼식을 해요.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니까 군 정복을 입었잖아요. 이 헌병들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던 헌병을 나 약혼한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나랑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대요. 그때 이제 군인이니까 이제 사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약혼 사진이라고 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거기서 뭐 1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약혼식만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가족들을 모시고 오라고 차를 보내는데 아버지한테 막 이 사람 저 사람 드나들면서 승낙을 해달라고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된다 차가 왔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승질이 나니까 그냥 확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가신 거예요. 대전으로 가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님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더 늦기 전에 너 먼저 가거라. 내가 아버지를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결혼식에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둘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대구로 가요. 그런 분들하고 찍은 거고 또 다른 사진들도 있어요. 어머니하고 찍은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동이 또 있고 이렇게 들러리가 두 명. 들러리가 이렇게 두 명이 세워진 거예요. 저 유계수식. 예, 예수. 예수여서 하고 동생분하고 키가 다 똑같으시다. 크시다. 저희가 저 대구 그 계산성당이네요. 네, 계산성당이에요. 네.
요게 이제 계산상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대구 지금 어쨌든 구미에 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네, 생각하고 네. 그때도 대구에서 근무를 그때 네, 대구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대구에서 차리셨고, 5일 휴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5일 만에 이제 또 전선으로 나가서 강원도로 또 전선으로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까먹으신 거야. 그래서 사셨잖아요. 아버지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살던 김용수 여사님이 이제 박정희 소령을 만나가지고 남의 집 햇방살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부엌이 갖춰주지가 않았고 그냥 주인집 부엌에서 같이 살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해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살림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잘 갖춰진 그런 살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혼 첫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살림을 장만하려고 이제 살림 그 여러 가지 그릇을 사러 갔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